오늘은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뜻하게 되지 않아서 약속했던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올 때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빌려오고 나서 그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투자금을 받아왔는데, 그 투자금 받은 거를 예상대로 였으면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수익금도 말한 대로 줬어야 되는 건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너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너의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왜 돈을 못 주냐, 이거 너가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너가 돈을 주지 않은 거는 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속인 거다, 이거 기망행위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까지 겹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생각할 거는, 형사 고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래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사정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형사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 돈을 빌려올 당시에 당연히 돈을 못 갚을 사정이 있었나, 그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가, 이러한 점을 보는 겁니다. 돈을 갚지도 않을 것이 너무 뻔한데, 아니면 투자금을 돌려주지도 못할 거 너무 뻔한데, 수익금 주지 못할 거 너무 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그 돈을 빌렸다고, 어떤 사정을 속이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을 못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그 돈을 갚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 채무를 빌려와도 다른 채무 갚는데 급하게 써야 되는 사정이 있다거나, 이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왔다, 이러면 돈을 갚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있는 거니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올 당시에는 정말 이 돈을 다시 갚을 수가 있고, 그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있고, 수익금을 줄 수가 있다, 이자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빌려왔는데, 막상 이제 갑자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와 같이 돈을 못 갚게 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고, 이자도 못 주고, 이러한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사례의 경우는 동업을 같이 했던 경우인데요, 투자자가 한 1억 정도를 투자했던 사례입니다. 그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고, 그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데 그 금액을 다 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사업을 좀 면면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 1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투자금을 이미 다 썼는데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줄 수 없다, 난 이미 사업하는데 이 돈을 다 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투자자가,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벌써 다 쓰냐, 사업하는데 쓴 거 맞냐, 이거 사업 수익성이 있는 거 맞냐, 너 나 속인 거 아니냐, 이거 수익성도 없고 제대로 쓸 것도 아니면서 투자금만 받아간 거 아니냐, 이거 기망행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그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곳에 다 쓰기는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그 투자에 수익금이 생겨서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무혐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기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려올 당시나 투자금을 받아올 당시 그때의 사정을 보았을 때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었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있었고 수익금을 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나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왔던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돈을 못 갚거나 투자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기죄 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